예, 안산병 박해철입니다. 좀 전에 우리 우재진 의원님의 그 발언은 비유를 하더라도 비유 대상이란 게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굉장히 적절치 못한 전 비유라고 생각을 하고 대단히 유감스럽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장관님, 네. 내란 속의 윤석열 정부 3년간 노동 탄압과 노동 개혁에 대한 문제점을 한번 좀 짚어보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이재명 정부가 이걸 어떻게 폐기하고 또 청산할 것인지에 대한 입장을 확인을 하겠습니다. 네. 내란 속의 윤석열, 대선 후보 시절부터 일주일에 120시간 일할 수 있어야 한다는 망언부터 시작됩니다. 그리고 노동자들이 장시간 노동에 따른 생명과 안전 문제를 폭탄주 말아먹듯이 말아먹고 있었죠. 화물연대 파업 폭력적으로 진압했고 건설 노동자 건폭으로 몰아 양동 열사 죽음으로 몰았습니다. 양대노총 포함해서 노동계를 적폐했고 노조회계 공시와 노동단체 지원금 삭감 통해서 노조를 급박하고 갈라치기하고 길들이려고 했는 거 동의하십니까? 동의할 수 없습니다. 그런 일을 했다는 건? 예, 네. 예. 건폭무리부터 제가 한번 말씀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내란 속의 윤석열, 지난 2023년 2월 21일 날 국무회의 직후에 건설 현장의 불법 행위에 대해 검찰, 경찰, 국토교통부, 고용노동부 협력에 강력하게 단속하라. 건폭이 완전히 건설될 때까지 엄정 단속해라. 법치를 내세워라. 이렇게 했고 이어서 건설 노동자들을 불법으로 그리고 건폭으로 매도하고 그 후유증으로 양회동 열사가 극단적 선택을 했습니다. 장관께서는 지난 3년간 이 건폭무리 노동 탄압에 대해서 지난 8월 13일 국회 토론에서 사과를 하셨죠. 네, 그렇습니다. 아마 잘 모르시는 분이 많을 텐데 오늘 이 자리에서 다시 한번 국민들께 사과를 하는 게 좀 좋을 것 같습니다. 헌법을 수호해야 될 최고 지도자가 헌법에 규정된 노동상권을 행사하는 노동자들을 폭력배로 비유한 것은 대단히 적절하지 못한 표현이었다고 생각하고 그 일로 인해서 마음의 상처를 받은 유가족들 고인에게 명복을 빌고 주무장관으로서 다시 한번 송구한 마음입니다. 네. 다음은 노조회계 공시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내란 속의 윤석열, 노조 탄압의 무기로 노조를 부패 집단으로 매도하고 세액공제에 연동된 노조회계 공시를 추진합니다. 그 명목이 이렇습니다. 노조 부패 방지가 산업 경쟁력 강화와 노동자 복리 증진에 필수적이라고 망언을 합니다. 노동시장 이중구조와 노노간 착취 타파가 시급하다는 앞뒤가 맞지 않는 이런 주장과 함께 노조회계 공시 시스템을 구축을 지시를 했고, 근데 우리 노조법에 장관님, 네, 노조회계 공시하라고 노조법에 나온 게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부분은 내란 속의 윤석열 정부가 노조회계 공시에 대해서도 명백한 무형의 국가폭력입니다. 동의하십니까? 네. 그럼 앞으로 노조회계에 대한 조치 계획을 나중에 답변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전반적으로 노동조합과 행정부 관계를 어떻게 재설정할 건지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 다음은 노동단체 국고보조금 감축을 통한 노동계 길들이기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윤석열 정부 이 노동단체 지원 예산 삭감을 언급하면서 실제 2024년, 2025년 각각 노동단체 지원 예산을 전액 삭감했습니다. 알고 계시죠?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내용이 단순한 노조 운영비 보조가 아닌 거 아시죠? 대부분 노조조차 하지 못하는 분들에 대한 그렇습니다. 상당 사업 등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국가의 노동행정이 직접 닿기 어려운 비정규직, 청년, 이시노동자, 미조직 영세노동자, 법률구조 상담 등을 보완하는 공익적 역할을 했고, 그리고 또한 이 정부 지원금은 정부 기준에 따라 회계 처리 필수적으로 다 진행했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내란 속의 윤석열 정부 이 급박 행정, 이 재발 방지 대책도 분명히 마련해야 되겠죠. 네. 네, 나중에 답변해 주시고요. 네.
주 69시간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22년 7월 15일 내란 속에 윤석열 고용노동부로부터 업무보고 받은 지 3일 만에 미래노동시장 연구회를 출범시키고 5개월 만에 말에 5개월 만에 노동시장 개혁안을 발표를 합니다. 여기에 노동시간 유연화, 즉 주 69시간 노동 강요 내용 알고 계시죠? 알고 있습니다. 당시 내란 속의 윤석열과 고용노동부는 청년세대, MZ세대의 요구사항이라고 홍보를 했던 것도 알고 계시죠? 네. 그런데 결과가 어떻게 됐죠? 결국은 MZ세대들은 이런 69시간제 다 거부했습니다. 다 반대했습니다. 이러니까 윤석열 급하게 재검토 보완 지시하다가 나중에는 좌초됐습니다. 이 노동시간 유연화 주 69시간제 도입, 지금 이제 대한민국이 장시간 노동하고 또한 이 노동자 생명과 안전 문제가 아니라 이 부분 단순한 재계 소원술인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시대착오적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현재 그래서 우리 이재명 정부에서는 주 4.5일제 도입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네. 좀 진행되는 사항 혹시 좀 있을까요? 4.5일제 관련해서는 일방적으로 뭐 법 제정을 통해서 진행하기보다는 지금 현재 자율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부분들은 지원을 하고, 특히나 주 52시간 상한제도 못 지키는 중소형제 사업장에 대해서는 특별히 그 근로감독을 실시해서 연차휴가 활성화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전체적으로 노동시간을 줄여나갈 생각입니다. 네. 지난 이제 6월 3일 날 이 땅에 다시는 내란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국민들의 심판이 있었죠. 네. 그게 바로 이재명 국민 주권 정부가 출범을 하게 된 배경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오늘 이 자리가 이재명 정부의 첫 고용노동부 장관, 노동계 출신 김영훈 장관이 국정감사를 받는 자리입니다. 여야 막론하고 아마 대다수의 환노위 위원님들의 정책적 제안은 뭐 산재부터 시작해서 다양한 형태의 이 고용노동 정책 부분만큼은 확고히 우리 이재명 정부의 이 국정과제를 차질 없이 이행하라는 그런 주문인 거 잘 아시죠? 잘 알고 있습니다. 예. 잘 수행하시고 나아가서 이 내란 속의 윤석열이 노동조합을 탄압했던 범죄 집단으로 매도했고 폭력 집단으로 매도했던 이 노동계와 충분히 의견을 수렴하고 소통하고 그런 내용들을 정책에 반영하셔야 되겠죠. 네. 네.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각오를 좀 밝혀주십시오. 노동계 출신 노동부 장관으로서. 네. 국민주권정부 이재명 정부의 노동정책은 친노동 정책이 반기업으로 인식되었던 과거의 프레임을 극복하고 친노동이 곧 친기업이 되는 것입니다. 아까도 많은 지적이 있었습니다만 기업만을 옥죄는 것이 아니라 산업재해를 줄이면 결국 기업 생산성이 높아집니다. 그런 차원에서 노동과 함께 성장하는 진짜 성장 꼭 입증해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이상. 네, 박기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덕구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